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싹입니다. 오늘은 십수 도톰한 캔버스 원단을 이용해서 버킷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원단의 양끝인 셀비지 부분은 직조감이 다른 경우도 있고 이 원단처럼 색실이 끼워져 있어서 재미있는 요소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단의 셀비지 부분만 따로 모아두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캔버스 원단에 요 셀비지 부분의 보슬보슬한 느낌과 재단면의 자연스러운 커팅 라인을 그대로 살려서 혹겹으로 가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겉감용 2장. 저는 입구 부분을 층지게 만들 거라 폭은 같이 하고 높이는 1.5 정도 차이가 나게 재단을 했는데요. 혹시 이런 언밸런스한 게 취향이 안 맞으시다 그러면 같은 크기로 2장을 준비를 해 주셔도 됩니다. 만드시는 방법은 같아요. 주머니감은 이렇게 접어 올려서 포켓을 만들 건데요. 미리 접는 점을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겹으로 만들 거라 물건을 넣으면 바닥이 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킷백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별도의 바닥을 만들어서 넣어줄 거예요. 바닥을 감쌀 천 2장, 바닥 흰바지용 가방 바닥 플라스틱. 이런 게 없으시면 하드보드지를 쓰셔도 되는데 세탁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웨이빙끈. 가방 손잡이에 쓰이고 또 한 군데 쓰이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만드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3cm로 자른 바이어스 테이프 광목 60수예요. 마지막으로 여민용 스냅 버튼 원단으로 싸진 게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느질을 시작할게요. 겉감 2매를 이어서 몸통을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셀비지 부분부터 바느질을 해볼게요. 셀비지 부분을 다른 한 조각 위에 1.5cm 겹쳐 놓습니다. 1.5cm 겹쳐서 바닥은 정확하게 딱 맞추고 윗부분은 1.5cm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셀비지의 특징적인 부분이 눌리지 않도록 살려놓고 한 0.5 정도 안쪽을 상침해서 박아줍니다. 겉감을 겉에서 이어 박은 다음에 안감 시접을 안으로 반 접어 넣고 다려주시면 좋겠죠? 시접 끝을 스티치를 때려서 쌈소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시접이 따로 놀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반대편은 옆선을 안쪽에서 1.5 시접으로 박아줍니다. 시접을 이어 박은 다음에 긴 쪽 시접을 반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짧은 쪽 시접으로 감싸서 마찬가지로 다려주신 다음에 끝 스티치를 때려서 쌈소를 만들어 줄 겁니다.
지접을 쌈솔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바닥을 만들기 전에 디자인 요소가 되는 이 부분을 어디에 위치시킬지 가운데에 놓으셔도 되고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약간 오른쪽으로 놓아 볼게요. 이렇게 놓고 반으로 잘 접어서 준비합니다. 바닥을 11cm로 만들어 줄 건데요.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코너에 모양대로 그려서 오려내시면 됩니다. 바닥은 옆면과 같이 1.5 시접으로 박은 다음에 쌈솔을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코너 부분은 1cm로 먼저 박은 다음에 바이어스로 싸줄 거예요. 부분은 안쪽에서 모양을 가로로 눌러서 시접 1cm로 박은 다음에 바이어스로 싸줄게요. 바이어스로 싸주면 몸통은 완성입니다. 시접을 쌈솔로 처리를 해주면 굉장히 깔끔하죠. 튼튼하고. 뒤집어서 형태를 한번 볼게요. 이 상태 그대로 또 왠지 바구니로 써도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주머니를 만들어 줄 건데요. 맞춤점을 중심으로 접어 올리고 입구 쪽을 먼저 바이어스를 싸준 다음에 접힌 상태에서 양옆을 바이어스를 싸서 마무리를 합니다.
볼게요. 바느질을 하고 나면 처음 계획했던 것과 사이즈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맞아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실측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측을 하신 다음에 바닥에 쓸 원단은 실측한 가로 세로 길이에 시접 2cm를 더해서 2장 재단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원단의 두께를 생각해서 실측한 길이에서 0.5를 빼고 재단을 해 주셔야 적당합니다. 바닥은 짧은 쪽 한 면 전체를 창구멍으로 남기고 세 면을 시접 1cm로 둘러 박아 줍니다. 박은 다음에 코너 부분을 시접이 겹치지 않게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뒤집어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플라스틱을 안쪽에 끼워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입구 시접을 안으로 접어넣고 공그르기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주머니와 바닥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끈을 달고 안쪽에 주머니를 고정해 주면 완성입니다. 뒤집어서 바닥을 바르게 접어놓고 손잡이가 달리는 옆선도 눌러서 표시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짧은 선을 기준으로 해서 2.5 내려간 위치에 안내선을 그려주세요. 긴 쪽은 4cm가 되겠네요. 조금 전 눌러놓은 옆 중심선도 세로선을 적당한 길이로 그려주세요. 손잡이를 달 때 중심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안내선을 그려놓습니다. 손잡이의 위치를 잡아볼게요. 양쪽 시접 1.5cm 해서 저는 38cm의 끈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끈의 길이는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손잡이의 중심과 옆선에 중심선을 맞추어서 핀을 꽂아줍니다. 앞뒷면이 딱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뒷면으로 쓰고 싶은 부분에 뒷면 중심에 주머니를 위치시키면 될 것 같아요. 뒷중심에 맞추어서 놓고 윗부분을 먼저 박을 거라 주머니를 고정을 해 놓으면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우선 안내선만 양쪽으로 적당한 길이로 그려주세요. 마지막에 끼워 박을 거예요. 가방 손잡이를 고정해 볼게요. 앞에 재료 설명할 때 웨이빙끈을 손잡이 말고도 다른 한 군데 사용을 한다고 했었는데 입구 쪽 안쪽에 웨빙끈을 덧대어 박으면서 손잡이와 주머니를 고정을 해줄 거예요. 미리 그려놓은 안내선에 웨빙끈을 맞추어 놓고 우선 윗부분만 둘러 박을 거예요. 웨빙끈의 길이는 둘레 플러스 2cm 정도의 시접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 박은 다음에 뒷 중심에 주머니를 끼워 넣고 조금 전에 역선을 그려놨기 때문에 위치를 잡기는 쉽죠. 핀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준 다음에 아래 둘레를 한 바퀴 이어 박으시면 됩니다. 안쪽도 시접 정리 깔끔하게 되었고요. 만들어 놓은 바닥을 넣어 볼게요. 마지막으로 입구 쪽에 앞뒤 중심을 잘 잡아서 스냅 버튼을 달아주시면 완성입니다.